28-1번지 근린생활시설 유적이고요. 그 발굴 조사는 1월 달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 약 90% 정도 지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보도자료가 나온 신라시대 최장신의 무덤은 2호 목광묘에서 확인되었고, 그 관련해가지고 그 유물들도 상당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동 일원에서는 이렇게 지질적으로 리질층이 많고 그 다음에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유기질이 잘 남아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삼국시대 고분이 지금 남아있긴 하지만 평소에 확인된 인구랑 다 같이 이제 그거를 돼가지고 저희 유적이 위치하는 곳 탑동 1호는 남서쪽으로는 오릉이 위치하고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는 월성이 위치하고 남천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주 지역의 중심지에서는 약간 벗어나는 남쪽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릉과 저희 유적이 위치하는 요 북오릉의 동쪽 능선 사면 쪽으로 대단히 고분군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2010년에서 2021년 현재까지 약 한 180여 개의 분묘들이 확인되었고, 그 중에서 지금 저희 5번의 28-1번지에서는 총 한 24기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묘가 24기 정도 발굴이 되었고, 그 중에서 12기 정도에서 인골의 흔적들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것이 이제 목광묘 2호라고 하는 요 키 장신 180cm라고 하는 장신의 인골이 확인된 것이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인골이 주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고분에서 나오는 인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골의 흔적이라든지 인골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지금 목광묘 이외에서는 거의 전신의 형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보존 상태를 가진 인골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대는 지금 가능성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 같이 묻혀 있는 유물이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신라시대 때 유물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무덤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대상으로는 이 보면 삼국시대라는 시대상에서 보면 무덤을 쓸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지배층 안에 있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경주 월성이라고 하는 신라의 왕궁이 있고, 그 다음에 오릉이라고 하는 왕릉 사이에 탑동유적이라는 무덤군이 있거든요. 이 안에서 무덤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일반 하층민은 아니고 적어도 신라시대의 귀족의 한 분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척추에서 조금 변형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척추의 변형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노동의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움직임이나 아니면 노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척추에 병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런 변형들이라든지 형태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다면 요 허벅지 위에 이렇게 작은 소형의 동물뼈가 있는데, 이게 아마 개라든지 개와 같은 이런 조금 소형의 포유동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을 안고 나오는 형태들은 조금 다른 유적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지 조사 당시 그 동물별 전공하시는 선생님이 같이 수습을 하고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현지형에서 판단할 수 있을 때는 그 개의 다리뼈로 보이는 뼈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개뼈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당시엔 같이 놓았던 상황으로 봐서는 같은 시기에 묻혔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뭐 이렇게 무덤 주변에 의뢰용으로 뭐 말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동물들이 묻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는 조금 이것이 지금 시기보다 빠르지만 경남 사천 늑도 유적 같은 경우에는 그 개가 묻혔던 무덤들이 좀 많이 확인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인된 것들은 대부분 다 남성이고 지금 현재 요 180cm 되는 인골 같은 경우에도 50대 정도 되는 남성의 인골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양 상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보면 165의 사람이 있고 180의 사람이 있고 2m의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서양 사람일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DNA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융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할 예정입니다. 삼국시대에서 인골들이 이렇게 신장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인골들이 나오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인골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나왔던 인골들을 보면 남성 같은 경우는 165를 전후한 인골들이 많이 나오는 데 반해서 지금 이번에 탑동 유적에서는 180cm라고 하는 조금 이례적으로 큰 개체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당시의 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새로운 좀 근거가 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수습된 그 동물뼈라든지 인골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동물뼈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인골은 6개월 정도 다음에 시도를 할 건데요. 그 시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나오는 것은 또 아니고, 그 자료가 나온 것을 또 달리 비교할 데이터 가지고 또 비교 자료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거치고 나면 현장에서 못한 부분들을 관찰하고, 인골 같은 경우에는 뼈를 관찰을 통해서 지금 현장에서 확인되었던 남성과 50대, 그리고 디스크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거고요. 그리고 인골의 치아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시의 충치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질환의 여부, 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절의 흔적이 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그런 어떤 병을 알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DNA 분석 등을 시도해서 만약에 그런 게 분석이 된다고 하면은 이분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런 자료들이 축적되면 경주 지역에서 오는 신라 사람들의 어떤 그 정확한 DNA 관련성 등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동물뼈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개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 개의 크기라든지 고 나서 묻혔는지 아니면 어떤 상태로 묻혔는지 등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옛날 개가 어떤 크기 정도였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학적인 분석이 같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분석이 뒷받침된다고 하면은 이번 자료뿐만 아니라 이런 자료 축적을 통해서 향후 신라시대의 생활상을 복원할 때 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